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덱스입니다. 오늘은 위기시 빚을 발하는 안전자산들 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처럼 이제 금융위기 또는 뭐 경제위기처럼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요거죠. 달러 그리고 이제 금입니다. 이 달러나 금이 의미하는 건 바로 안전자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위기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번 금융위기 때에는 이제 기존의 불안한 시장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였어요. 우선 달러나 금이 이렇게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최초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달러가 강세, 초강세가 안 가고 이제 금도 주춤하는 사이에 엔화가 엄청 초반에는 엄청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초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이제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시다시피 금이 지금 초강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왜 그런가 하면 요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사실 저는 뭐 정치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뭐 이제 국가 간의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 요거 이제 그 칸이 모자라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게 1번 엔화가 왜 강세가 됐냐 하면 이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이 약삭 빠르고 발 빠른 절대 제가 이제 뭐 일부 국가를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약삭 빠르고 발 빠른 요 이제 머리 팽팽 돌리는 이 외국 애들이 전 세계 각지에 이제 펼쳐놓은 자기들의 자산을 다 매각을 해요. 이제 일본이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지금 뭐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뿌려놨거든요. 그거를 다 정리하고 N으로 바꿔서 일본으로 다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조금 위기면 뭐 요럴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이번처럼 엄청난 위기다. 막 리먼급, 막 IMF급 막 이런 금융위기 요런 급이 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처분해서 이걸 이제 N으로 바꿔가지고 일본으로 다 반출 이제 반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달러가 아닌 초반에는 엔화가 초강세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좀 뭐 범세계적인 이제 위기가 올 때 특징적인 모습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이 달러가 이제 엔화에 비해서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처럼. 그렇게 심각해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달러만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번째인 달러의 초강세가 오는 거죠. 이때는 뭐 N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뭐 심지어 이번에는 되게 미국 국채까지 다 던지면서도 이제 달러를 매입을 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계속 뭐 돈을 찍어내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달러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이제 패닉이 오기 때문에 거의 유일시인을 믿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폭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즉 안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겁먹었던 사고가 조금씩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상화가 되면서 뭐지? 지금 달러가 진짜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사실 좀 위험한 시장이면은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데 요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가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패닉에 들어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금을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달러만을 추종하는데 이게 안심하고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때부터 이제 투기 자본, 투기 자산 즉 여기는 뭐 주식도 사실은 이제 투기 자산에 속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돈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작은 위기 때랑 다르게 이런 큰 금융 위기에서는 초반에 엔화 강세와 그 다음에 달러의 강세, 그 다음에 금의 강세 이런 식으로 이제 요번에도 이런 수순을 보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투기적인 측면 요게 사실 요즘 시기잖아요. 이때가 좀 포인트인데 요 한번 겁을 먹고 나서 지금처럼 거의 뭐 요즘에 진짜 유례없는 V자 반등 같은 장이 오면
사람들의 이 투기 심리가 더 커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뭐 더블딥처럼 다시 한번 떨어져도 사람들이 요전처럼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인버스로 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요전 첫 번째 패닉 때는 겁이 나서 못 샀는데 내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이제 더 살려고 돈을 막 준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장에도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거고, 사실 지금 다음번에 오는 패닉은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회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W자도 이런 식으로 1차보다 더 적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게 기회로 여기는데, 만약에 1차 폭락만큼의 폭락이 다시 이뤄지면은 요게 사실 투기적인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이면은 사실 뭐 1차보다 더 큰 폭락이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위기도 위기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이 악재는 하루 정도 반영하고 다시 오르고, 호재는 크게 반영하고, 요런 시장이 사실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안심으로 인한 투기가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금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 전에 전고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사실 3,000불까지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상황이 절묘하게 많이 섞여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번 금융위기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타개를 했냐, 뭐 이런 거죠. 뭐 QE라든지 뭐 QQE, 뭐 MMT, 뭐 이게 사실은 뭐 현대 화폐 정책 요런 이론으로만 있던 이런 것들, 뭐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쇼미더머니, 완전 지금 스타크래프트 이론인 거죠. 지금 뭐 SCB들이 일 안 하고 놀아도 그냥 탁탁탁탁탁 치면은 자원 다 올라가는, 이걸로 그냥 다 그냥 막 때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다 때려 붙이는 겁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돈 푼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뭐 펀드멘탈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돈으로 딱 진짜 연준이 멱살 잡고 위에서 놔주질 않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걸 놔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진짜 스파이더맨이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너무 불안하니까 결국은 안전자산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투기 심리까지 연결되니까 금값이 사상 초유, 이미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에 전고를 돌파하고 올라가서 3,000불까지 올라간다라는 예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인간 지표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합리적인 지표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야? 그럼 귀금속은 다 오르는 건가? 그러면 은도 오르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 의심, 이 생각, 합리적인 의심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잠깐 한 3초 정도 반성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요게 금가격 3달치 차트예요. 요때 살짝 빠졌다가 올랐죠. 이후에 은 3달 차트입니다. 빠졌다가 올랐죠. 금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은도 역시 반응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야? 지금 이미 다 기회 지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제가 사실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잘 보면 근데 이게 3개월치라서 이런 거예요. 이거를 6개월치로 바꿔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전고점을 넘어서 이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부각이 심해진 거죠. 여기에 있어서
요게 그치지 않고 이게 3,000불, 그러니까 3,000까지 가면 차트가 여기 이 원자재 글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은은 보면은 코로나 전이 오히려 고점이에요. 떨어졌지만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물론 이미 많이 오르긴 했기 때문에 전고까지만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뭐 한 3, 40%? 이 정도밖에 아직 여력이 남지 않았긴 해요. 하지만 금만큼 전고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아직까지는 먹을 게 많죠. 뭐 물론 지금 저희가 이미 다들 뭐 이번에 원유 막 2배씩 몇 배씩 오르는 거 보고 그래서 아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하면서 10% 20% 수익만 내도 이게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은이 금처럼 간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뭐 한 50% 최소 2배 이상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조금 정상적으로 조금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상적인 수익률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합리적인 지표들이라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야? 그러면 은도 귀금속이라서 오른다더니 은은 왜 안 올랐대? 요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제 금과 은은 같은 귀금속인데 둘이 대변하는 속성이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금은 귀금속을 대변하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은은 산업재를 대변하는 금속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인식 때문에 금값은 오르지만 반대로 산업이 위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값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뭐 달러가 흔해지면서 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금값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지금 뭐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말까지는 마치 원유처럼 연말까지는 은의 수요가 매우 적을 거다. 요런 이제 예측이 많아서 은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은 뭐야 구대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금과 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진 귀금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달러가 흔해져서 안전자산을 원하는데 금값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3,000불까지 오른다라고 하지만 이미 정고를 뚫고 올라간 이 자산을 매입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대체재로서 은을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은이 지금 산업재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본질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금이 올라감으로써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은과 금의 높은 가격 차이입니다. 지금 금이 1,700달러고 은은 15달러거든요. 단순히 계산해도 113배예요. 이게 그 뭐 일부 뉴스를 찾아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이제 뭐 나와 있던데 이게 무려 3세기 만에 최대 차이라고 해요. 이게 막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기원 전까지 가보더라도 은의 금에 대한 상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적이 없었고 도저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유례없는 패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정상적이었다면 이 엔화 초강세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달러가 초강세일 때 금값이 떨어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엔화 초강세, 달러 초강세, 이때 금값이 엄청 떨어졌고 안정된 이후에 금이 초강세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포일 때에는 그 다음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패닉셀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정상화가 되니까 금이 따라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귀금속에다가 은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은이 못 올라온 거예요. 이 달러 초강세가 이루어질 때 금이든 은이든 미국 국채든 뭐든 다 팔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조금씩 차리면서 다시 한번 미국 국채를 사고 다시 한번 금을 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은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거지, 이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원래 이게 진짜 심할 때에도 한 뭐 20배 이렇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예전에 리번 때 제 기억으로는 최대 90배까지인가 차이가 난 적이 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 만에 한 20배 정도까지 좁혀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금과 은의 높은 가격 차이가 제가 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은이 산업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산업재라는 은의 유일한 약점이 강점으로 다시 한번 바뀌는 거예요. 은이 가지고 있는 이 귀금속이라는 속성과 산업재라는 속성, 이 두 가지 중에서 대체재, 금의 대체재라는 측면에서 귀금속의 속성이 부각되고, 또 산업재라는 속성조차도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부각되기 시작하는, 양쪽으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은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저번 주에 핫했던 게 뭐 청주랑 나주인가? 거기에서 있었던 뭐 그 태양광 관련된 그런 거죠.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태양광에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뭐 전기자동차 또는 반도체, 은, 뭐 이런 4차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뭐 주식 오르는 것도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주요하게 쓰이는 산업재가 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은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다, 요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 은이, 제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은, 그리고 7월에 그 한국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이 이제 개정된다라는,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뒷구멍으로 들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엮은 이제 자동차 업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조금 생기는 바람에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진 사이에 이제 은은 금요일에 조금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가격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이 14에서 15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마치 원유가 뭐 한 1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조금 저는 한 진짜 조금 제 친구랑 같이 한 우선 100만 원 정도씩 사긴 샀는데, 조금 더 많이 한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씩 샀으면 좋았긴 했겠지만, 우선 살짝 아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조금 추세를 봤을 때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건 전부 다 뇌피셜이고요. 한 번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긴 한데, 영상 처음에도 보셨다시피 제 채널은 뭐 유명하신 분들 많으시죠. 뭐 불사조님도 계시고, 뭐 창원개미님도 계시고, 요즘에 뭐 십개미님이라시던가 이렇게 딱딱 집어주시는 분들 많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종목을 팍팍 다 찍어줄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논리를 추종하려고 하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책임져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같이 망하는 그런 뭐 심적인 동료, 그런 같이 망하는 책임, 그 정도 책임은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같이 망한 종목에 전부 다 물타는 인증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지. 뭐 요거를 믿고 막 1억 2억을 박는 요런 거는 저희 같이 한강튜브에 게스트로 초청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반 정도는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주제들이 이제 저희 인간지표 구독자님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또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